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20대 국회가 곧 개원합니다. 전북에서 10명,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정을 감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죠. 시민들은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 또다시 희망을 걸 겁니다. 시사기획날, 오늘은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반 서민과 국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서민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자이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미래를 결정짓는 정책 결정 책임자라는 국회의원들을 흔히 금배지라고 부르죠. 책임보다는 권한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민생 안정, 정부 견제, 지역 현안 해결,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권위적인, 놀고 먹는, 다투기만 하는, 현실에서는 이러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생각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등원을 앞두고 있는 전북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취재한 이화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 선거 때 한 표를 찍은 유권자들도 그리고 곧 등원할 그 당선자들도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클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바로 국회의원들을 상징하는 금배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선된 20대 전북적 국회의원 당선자한테 실제로 잠깐 빌려온 건데요. 무게는 한 6g 정도 됩니다. 이 작은 배지 하나를 달기 위해서 수년을 준비하고 노력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 작은 배지 하나에 건 수많은 약속과 국민들의 기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6g, 금배지의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전북 지역 20대 초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책임 정치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혁명을 일으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시민은 어머니십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달라는 군산 시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달라 하는 요구를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중진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이자 우리 국민의당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제 부안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분열과 갈등을 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열망으로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를 돌며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 이번 총선에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안호영 변호사입니다. 많이 도와줘야죠.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 네? 그리고 많이 해서 네. 젊은 사람들 좋게 살기 좋게. 젊은 사람들? 네. 그래요. 우리는 다 살았은 게 괜찮고. 호남의 녹색 돌풍 속에서 살아남은 안호영 당선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시민단체 활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고 싶었다는 안호영 당선자. 시민단체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국민의 대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시대 죄인을 호송할 때 썼던 수레 함거. 이번 총선에서 함거를 차에 싣고 다니며 유세를 했던 정운천 당선자에게 함거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 한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장 좋은 소재가 이 함거라서. 이명박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당선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전북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2010년 도지사 선거와 19대 총선에 도전했다 연거푸 낙선했지만 이번에는 전주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북에서 20년 만에 지금의 여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겁니다. 매 순간의 만남을 사진에 담는 것은 지역 장벽과 불통 정치를 깨트리고 소통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도구. 그렇죠. 국민의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정치인은 심플한 메시지를 repeat, 반복하라. 우리는 늘 들은 얘기지만은 국민은 처음 듣는 게 많아요. 선배 국회의원의 조언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듣고 있는 사람. 전주 갑선거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광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입니다. 김 당선자는 전주시 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면서 지역 정치 기반을 쌓았고 이번에 첫 국회의원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반영하고 싶은 김광수 당선자에게 금배지는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지역의 의제,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 심판해 주셨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 지역의 목을 찾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금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국회의원들은 매달 20일 월급, 즉 세비를 받습니다. 세비에는 일반 수당과 입법 활동비, 급식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모두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국회 회기 중에 받는 특별 활동비와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받는 세비는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기름값 등 지원 경비 9천여만 원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원 한 사람당 최대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견습생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의 한 해 급여는 4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통신요금과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까지 모두 합하면 의원 한 사람에게 한 해 동안 들어가는 세금은 모두 6억 7,600여만 원.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에게 임기 4년 동안 들어가는 세금이 270억 원이 넘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만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특권입니다. 게다가 법안 발의나 의회 출석 등 의정 활동을 잘 하든 못하든 국회의원만 되면 이런 특권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권을 누리면서 본분의 일들은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정치적 불신이 심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끌어안고 싶어 진짜. 호남에서 당선된 2명의 새누리당 후보들. 전남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정현 의원과 전주의 정운천 당선인. 영남과 호남의 일당 독점 정치 지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죠. 전체적으로 깨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역 구도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쟁 체제. 호남에서도 정치가, 선거가 경쟁이 도입돼야 된다는 거죠. 전북에서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만큼 책임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정운천 당선자가 함께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도읍 의원을 만났습니다. 전북의 현안인 탄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처럼 그동안 낙후라는 참
오명을 늘상 쓰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3당이 합쳐야 되는데 특히 여당 측의 힘이 매우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역할은 어떻게 보자면 신용만 내는 역할, 또 아예 없었으니까 중앙당에서 그냥 선거 때나 관심이 좀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이제는 야당과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 또 책임을 지는 정치 시대를 만들어갈 거고. 전북에서 일어난 텃밭의 반란에 직격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단 2명. 전북 제1당 자리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북 민심을 다시 얻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다시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또 도민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성과를 더불어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내도록 할 테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금배지의 무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제 제1당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 제1당의 위치에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반하는 바람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떤 가교의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전라북도 의회 9대 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김광수 당선자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더니 이내 전 지방의원들의 하소연과 요구가 쏟아집니다. 지방 공천제, 단체장하고 시의원, 군의원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좀 발의를 하셔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귀숙이 아니고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존대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선거 직전 최소한 6개월 이전에는 제도가 고정돼야 된다는 거. 우리 그동안에 계속 직전에 막 급조됐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차분히 준비한 사람보다 어떻게 늦게 준비한 사람들이 또 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풀뿌리 지방 정치를 복원하려면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그냥 중앙정치의 그 예속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선거 때마다 써먹는 조직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좀 아마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전북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뭘까? 시민 111명에게 물었더니 전북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큰 인물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로는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전체 나라를 좀 크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뜻을 가지고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또 유권자들이 지지를 할 때 뭐가 바뀌지 않을까. 1당 독점 구도가 깨지고 3당 구도가 짜여진 만큼 정당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우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 이익 정치로 파벌 무슨 개파 싸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국민 우선 살게끔 해줘야지.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편해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가 좀 지역을 좀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전북 정치가 지금 너무 호남 정치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정치인들도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꼽은 전북 정치의 과제. 전북 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찾는 단골 장소 전통시장. 선거가 끝났지만 김광수 당선자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 누워 계시는데 아이고 김광수입니다. 인사 왔어요 인사.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상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같은 거 꼭 한번 알려주십시오. 너무 혜택돼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한옥마을이 조금 이게 사람이 오면서 조금은 사람은 늘어났죠. 네, 사람은 늘어났는데 음식 문화 쪽으로 조금. 그렇지. 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팍팍한 세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선이 되면 안 와. 나무를 하나씩 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뭐 어떡하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사 왔잖아. 근데 하고 나면 제대로 잘 지켜지지가 않고. 전통시장을 돌아본 김광수 당선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이 무엇인지. 도심 재생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또는 이런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특화시켜서 사람들이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또 물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이 무엇인지. 사회 지도층, 뭐 또 경제의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의무나 책임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1호 법안으로 노블레스 오블레주법을 만들려고. 다른 당선자들은 어떨까? 시사기획 날 취재팀은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전주 갑 김광수 당선자는 특권층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구도심 재생 사업을 꼽았습니다. 전주 을 정운천 당선자는 서민 주거 환경 개선 법안과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전북 금융도시 육성. 전주 병 정동영 당선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과 송천동 변전소 문제 해결이라고 답했습니다. 군산 김관영 당선자는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을 가장 먼저 해결할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익산 갑 이춘석 당선자는 도심 빈집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들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가장 먼저 마련하고 익산 섬유산업과 연계된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육성 사업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익산을 조배숙 당선자는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백제 역사유적지구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고창 유성엽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법안을 첫 번째로 발의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고창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제부안 김종애 당선자는 1호 법안으로 미래 농업을 위한 농생명 산업 육성법을, 지역 우선 현안으로는 KTX 김제역 정차 문제를 꼽았습니다. 남원 순창 임실 이용호 당선자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이익 일부를 농어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지리산 산악 열차 사업과 서남대 정상화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안호영 당선자는 첫 번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으로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을, 먼저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으로는 대통령 공약인데도 터덕거리고 있는 지리산 덕유산권 산림치유원 건립을 꼽았습니다. 선거 때 유권자들을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를 누볐던 정운천 당선자. 그중에서도 삼천은 제일 자주 찾은 곳입니다. 그냥 항상 삼천천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여기는
중간에 화장실 하나만 해줬으면 제일 좋아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공약 가운데 하나가 삼천 생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정운천 당선자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삼천 시민의 이제 경관을 정말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한옥마을에 있는 분들이 좀 여기 와서 함께 논일 수 있고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안식처 개념으로 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모은 19대 국회의원들의 자체 평가서를 보면 19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54%였습니다. 내걸었던 약속의 절반가량을 4년 임기 동안 지켰다고 스스로 평가한 셈입니다. 공약 모두를 지켰다는 의원, 35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다는 의원, 평가는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 판단하는 공약 이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공약 이행률은 국회의원들 자체 평가보다 크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의 이행률로 내세운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이제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재원과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재원의 극히 일부만 마련돼도 이제 공약이 실현되는 이런 과장된 이런 이행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게다가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조차도 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정한 공천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천이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약에 대한 이행과 또 초선 같은 경우는 그 공약에 대한 질적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여소야대 속에서 제1야당은 지금도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성장과 군대, 경제 활성화와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소속 기관으로 차관급인 예산정책처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지역 민심만 바라봐야 할까? 뭐 예산은 예산, 뭐 입법은 입법, 정책은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자료도 또 찾아서도 보고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아마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면 정쟁과 분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20대 전북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에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꼽은 당선자가 7명으로 법 제정과 정부 견제라고 답한 당선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5명 모두 지역 대표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재선 이상 의원은 5명 중 3명이 입법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들 생각은 어떨까? 시민 97명에게 물어봤더니 지역구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이 법 제정과 정부 견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지역구 대표로 가 있으니까
이제 지역의 현안들, 문제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 이런 것보다는 먹고 살게 했으니까 지역 예산이 최고로 우선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은 지금 우리 중산층이나 하층민이나 아주 힘들거든요. 하지만 지역에 매몰되다 보면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과 예산의 기본 틀을 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둘 다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더 중요한 일은 이 법 제정하고 정부 견제가 1번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좀 국회에서 견제를 해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다시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는 시민들. 인구가 자꾸 주는데 젊은 사람들 많이 오셔갖고 인구도 출산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이번 20대 국회의원님들께는 정말 저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선택이 어쨌든 되게 지혜롭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일반 서민과 국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서민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민심이 달아준 금배지. 6g짜리 금배지에 담겨있는 희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6g짜리) 금배지에 담긴 희망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에 등원할 10명의 전북지역 당선자들. 앞으로 4년 동안 금배지에 담긴 그 희망의 무게를 끊임없이 되새겼으면 합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